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케냐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비상임이사국들도 중국과 러시아 비판 대열에 가세했는데 유엔 총회 의장은 다음 달 8일 중국과 러시아에 설명을 요구하는 전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 제프리 프레스콧 유엔 주재 부대사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레스콧 부대사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결의안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유엔 안보리의 집단 행동 전례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이 여러 ICBM 발사 이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문안 협의에 관여하길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사 진행 방해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적으로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두 회원국이 안보리를 침묵시킨 것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며 북한 정권을 보호하고 북한이 무기를 더 확산하도록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알바니아의 페리트 호자 유엔 주재 대사 역시 트위터를 통해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인질 잡혔다면서 두 개 나라가 13개 나라의 의견을 무효로 돌렸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노르웨이와 케냐를 비롯해 캐나다, 덴마크, 리텐슈타인 등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압둘라 샤히드 유엔 총회 의장은 27일 서한을 통해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유엔 체제 강화를 주제로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두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토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소집된 유엔 총회 전체 회의는 상임 이사국이 특정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하면 총회에 출석해 반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달 26일 유엔 총회 결의 채택에 따른 조치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새 결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국적의 3개 기관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등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 6발의 ICBM 등 모두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은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 국적자 정용남으로 지난 2019년부터 동유럽 벨라루스에 거주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 계열사 고려항공무역회사는 지난 4월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로켓 공업부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이어 러시아 금융기관인 극동은행은 고려항공과 기타 북한 정부 기관을 대신해 은행 업무를 제공한 혐의로, 스푸트니크 은행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금융상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러시아 위성 서비스 사용 지불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가 지난 2019년 제정된 오토원비어 북한 제재 강화법 정신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토원비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미국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로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 소유의 개인과 법인의 모든 재산과 이권은 차단되고 제재 대상에 지정된 개인의 재산과 이익과 관련된 미국인과 미국 내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과 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길로 돌아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제재했으며 3월 11일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또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인 같은 달 24일에는 국무부가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미중, 미러 간 갈등 악화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가 더 어렵게 됐으며 미국이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27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코로나 확산을 추가 제재 반대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각각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무력 시위에 대한 금지선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이 포함됐었지만 이제는 핵실험만 남은 것 같다면서 다만 핵실험은 너무 나간 행동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감행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결의를 지지하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미중 미러 관계의 악화 등 지정학적 여건이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작용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제3자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 일본 등과 정보 교환, 미사일 방어망 등 3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군사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에서 새 대북 결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군사적 방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시급성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북한이 이런 발사를 계속하고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계속 유발할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북한의 지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 일본과 함께 실시한 양자 훈련을 거론하며 매우 신속하게 통합돼 진행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이는 훌륭한 동맹 관리와 다른 나라 군대 능력에 대한 사전 지식, 군사 능력에 대한 익숙함 등 우리가 동맹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훈련과 작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과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영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규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이번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지난 25일 평양 일대에서 한반도 동쪽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올 들어 17번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지적하고 타이완 외교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관련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이 지역 정세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도 27일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이용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뉴질랜드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실험을 자제하며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보가 8명에서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문그룹은 23일 인권이사회 의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순위 후보로 엘리자베스 세먼 페루 교황청 설립 가톨릭대 민주주의 인권연구소 소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2순위 후보는 스리프라파 페차라 메스리 태국 마히돌 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선임 고문을 지명했습니다. 자문그룹은 세먼 소장에 대해 보고관 임무 이행에 대해 갖고 있는 그의 전망과 유엔에 대한 지식, 경험 등을 주목했다고 밝혔고 페차라 메스리 고문에 대해서는 그의 풍부한 학술적 지식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험을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